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0월 5일 오후 5시 2분 수요일 현재 상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 2880만원대 준수하게 상승한 이후에 약간 쉬어가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급등이 나온 만큼 충분히 쉬어갈 수는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지만 또 쉽사리 떨어지고 있지는 않죠. 상단에서 잘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전에 급격하게 올렸다가 급격하게 뺐던 요때 움직임 9월 28일쯤 있었던 이런 이제 급격한 휩소성의 상승이 아니고, 이번 상승 자체는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리면은 급격하게 빼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이후에 한 번 더 매물을 먹어주는 이 봉이 있었고, 이번에도 매물을 먹어주는 형태의 상승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올해가 가기 전에 비트코인 바닥권에서부터 최소 30% 정도는 올려주는 식의 어떤 이런 식의 점진적인 상승의 형태로 하나 기준 3,400만원까지는 쳐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고, 상승이 좀 각도 자체가 완만하게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비트코인입니다.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현재 4시간 봉이죠. 이거는 이제 마지막 빔에서 나오는 형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빔의 이제 마지막 부분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쏘고 쏘는,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올리는 게 마지막에 나오는 빔이죠. 그리고 결국에 이거는 숏 스퀴징 플러스 여기서 이제 숏을 잡아서 제대로 한번 빼먹으려고 결국에는 위아래로 세력들이 발라먹기 위한 빔이 마지막에 이제 터지는데, 숏을 이제 다 죽여버리고 최고점에서 자기들은 숏 잡는 그런 식의 이제 무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약간 이제 완만한 기울기로 상당히 좀 천천히 올라왔단 말이죠. 천천히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준비 운동 정도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상승이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과거에도 특히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완만하게 좀 올려놓고 있다가 마지막에 급격하게 위로 수직으로 쭉 짜고 죽는 그림이 나왔어요. 이 수직빔 여기도 마찬가지 완만하게 어느 정도 올려다가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쭉 짜고 죽는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짜는 게 나와줘야 이제 마지막 피날레 상승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아직 그 정도의 좀 수직으로 쏘는 그림은 지금 안 나왔단 말이죠. 최소 이렇게 4시간 봉 기준으로 요때라든지 요때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다 내렸기 때문에 이 급격하게 올리면 급격하게 뺀다. 그렇지만 아직 급격하게 올리는 무빙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옆으로 뺀다든지, 여기서 옆으로 빼는 것도 이것도 수상한 거예요. 이러다가 마지막 빔 쏘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좀 눌릴 수도 있습니다. 좀 눌리다가 이런 식으로 쭉 짜고 내리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누가 봐도 숏 자리긴 한데, 과연 세력들이 그렇게 숏을 또 쉽게 먹여줄 것이냐, 여기서 한 번 더 위로 이제 짜줄 것이냐, 숏을 이제 죽여버리는 무빙. 여기서 숏 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쥐어짜고 내렸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의 추가 상승도 충분히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구간이고, 바로 상승이 안 나오면 좀 눌렸다가 어느 정도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건데, 눌림이 나오면 또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올린 거 다 빼고, 여기서도 올린 거 다 뺐기 때문에 여기서도 올린 거 다 뺐고, 올린 거 다 뺐고, 이번에도 어느 정도 여기서 옆으로 빼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안 나오게 되면 하방으로 좀 크게 눌렸다가 한 2,800만원 정도까지 눌려줬다가 여기서부터 또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큰 방향성은 이제는 좀 바닥이 잡혔고 우상향 기조로 보는 가운데 좀 위아래 파동이 나오면서 상승하지 않겠냐, 좀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살펴봐야겠죠. 나스닥도 힘차게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이틀 연속으로 양봉을 켜주고 지금 살짝 이제 쉬어가는 분위기, 음봉이 좀 섞여주고 있고, 과거의 패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요때도 쭉 올린 다음에 여기서 음봉 하나 껴주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결국에는 그 조정 구간을 먹어주는 파동이 다시 나오고, 매물을 먹어주면서 여기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위로 크게 쐈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런 식의 형태, 쏘고 눌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위로 이제 제대로 쏘는 이런 식의 무빙, 상방 쐐기 형태의 무빙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스닥도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지만은
그거는 이제 오늘 본장 움직이면서 아마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일단 나스닥 차트만 딱 놓고 보시면은 흘러내릴 차트입니다. 실제로 흘러내리고 있고, 여기서 이제 고점 돌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위로 쭉 짜올리는 수직으로 빔을 쏘게 되면 마지막 피날레 빔일 수 있고, 결국에 그거를 지금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는 형태의 나스닥 차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여기서 눌리게 되면은 물론 여기까지 다시 내려간다? 이건 좀 힘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올려친 거의 절반 자리 정도까지 눌렸다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올라가는 형태의 이제 그림을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어쨌거나 숏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정보방에서는 현재 이제 지금 시간 4시 59분 5시 정도 해가지고도 숏으로 계속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죠. 숏으로 8%, 6%, 4%, 16%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고, 저도 이 숏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4시 15분에도 정확하게 여기만 돌파 안 나오면은 흘러내린다, 이런 식으로 빠진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이거 4시 15분에 제가 올려드린 차트고 지금 차트입니다. 자, 여기 뚫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기 뚫리기 전에 이런 식으로 빠질 거다. 자,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죠.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예측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대로 갑니다. 왜냐면은 이 구간에서 제가 하방을 봤던 이유는 원래는 떨어지는 게 맞아요. 왜 떨어지는 게 맞냐? 여기 고점 20475라는 이 고점을 탁 치고 여기 돌파 못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숏자리가 나오는 거고, 이후에도 여기서 빌빌대다가 팍 깨면서 여기 이제 직전 지지라인을 깨는 순간 여기도 숏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숏자리 나오는 자리였고, 근데 여기서 이 정도로 올려친 거는 조금 예상 바뀌지만, 예상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어거지로 올린 거라는 거예요. 이거 어거지로 올려놓고 여기서 숏 잡은 애들 죽이려고 한번 올렸다가 숏을 제대로 모으고 여기서도 빠지는 척 했다가 쌍고 찍고 내리는 거거든요. 쌍고점을 이렇게 찍고 내릴 때 여기도 보면은 쌍고 찍고 크게 내리죠. 여기도 마찬가지, 쌍고 찍으면 크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턴은 여러분들 차트에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거를 진짜 실제 트레이딩에 적용을 해서 수익을 내냐 못 내냐가 좀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는 저희 코인타임즈 채널 영상 누르시면은 여기도 정보방 주소 있죠. 여기도 정보방 주소 있고, 영상 누르시면은 여기 영상 하단에도 저희 카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100% 무료 특급 정보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저희가 다 잡아드립니다. 이런 거. 자, 트레이딩 방법, 맥점 자리, 차트 보는 방법부터 해서 지표 설정이라든지 실제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타점도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좀 확실한 타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추세가 롱 추세로 이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 비트코인 차트도 여기 저점 찍은 이후에 18,100달러 찍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저점 높여가는 흐름은 좋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 삼각 수렴, 그리고 여기 고점 자리 지금 계속 막히고 있죠. 여기서도 막혔던 매물 자리, 이 자리를 저는 조만간 좀 뚫어낸다. 여기서 좀 한번 맞고 떨어져도 조만간 뚫어낸다는 관점이에요. 그렇지만은 뚫어낼 때 뚫어내더라도 밑으로 좀 뺐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 원래 나옵니다. 상단으로 가려면 밑으로 일단 빼고 가야 되는, 여기서도 뺐다가 올려쳤듯이, 그리고 여기도 이제 뺐다가 올려쳤듯이 여기서도 한번 뺐다가 올려치는 이런 무빙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패턴은 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무한 반복이에요, 차트는. 다만 그거를 실제 트레이딩으로 연결하고, 실제 돈 복사로 연결하고, 실제 내 달러, 내 투자금이 이제 복사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셔야 여러분들도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나스닥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달러가 여러분들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는 반등이 나올 자리다라고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달러도 주구장창 이렇게 일자로 빠질 수는 없죠. 빠질 분위기가 들어가더라도 반등은 한 번씩 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그리면서 빠지기 때문에 달러도 이제 여기 쳤으면 반등 나올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은 나스닥은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도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은 빠져야겠죠. 빠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빠질 수밖에 없고, 또 빠지게 되면 이런 데서 롱 치는 거예요. 롱 치면은 바닥 잡히면서 또 상승 먹는 거고, 여기선 숏, 롱, 숏, 롱.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잘 잡아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뚫지 못했던 대하락 추세선 돌파가 일단은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확대해보면 일봉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오던 추세선 돌파가 지금 나왔어요. 뿅 하고 추세선 돌파가 나왔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그만큼 옆으로 빼는 기간이 길었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또 그만큼 바닥 다지기가 좀 오랜 기간 여기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선이 지금 만나서 이거를 뚫게 되는 경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 횡보 기간이 있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횡보 기간이 좀 굉장히 더 길었거든요. 여기서 횡보 기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그 결과 바닥을 뚫고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게 일단은 긍정적이고, 더군다나 하락 추세선 돌파가 나왔다. 자, 그러면 이제는 방향을 좀 돌리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뚫어낸 힘 자체가 뭐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1차 파동 정도라고는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힘 주고 뭐 좀 눌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힘 주고 3차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예상 흐름도가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숏으로 제대로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매매 타점 공유를 받으시려면은 저희 카톡방 들어오시면 되고, 저희가 총 상금 2천만원 상당의 비트겟 저희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수익률 대회를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1일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회를 또 주최를 하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고, 대회를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 이쪽으로 방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들어오시면은 자동으로 참가가 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가 조금 세게 올려친 반면에 알트들은 별다른 움직임이 여전히 없는 모습이죠. 자, 알트들이 일단 움직여 주려면은 이 전제 조건이 도미넌스가 빠져줘야 되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도미넌스만 빠져야 되냐? 그것도 아니죠. 도미넌스가 일단 올라가면서 비트가 먼저 올라가주고, 그 다음에 도미넌스가 빠져줄 때 알트들이 이제 쏘는 그림이 나온다. 그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비트가 계속적으로 알트들을 속여왔고, 알트들도 이제는 비트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이런 구간처럼 계속적으로 고점 돌파를 해주면서 상단 자리에서 노는 기간이 좀 길어져야, 특히 이 구간에서 알트들 랠리가 많이 나왔죠. 이렇게 상단 올려놓고 지지라인 옆으로 빼는 구간이 나와줘야 알트들도 좀 마음 놓고 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 뺀 다음에 안 올라가고, 올라갔는데 또 도로 내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도 사실 그냥 바닥권이거든요. 좀 크게 보면은 여기서도 파동이 있긴 했지만, 이런 잔파동이 있긴 했지만 그냥 바닥권이다. 그러니까 알트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박스 하나 정도는 올려놔야 돼요. 비트도 여기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 일단 박스 하나 정도 올려놓는 움직임, 여기서 놀아줬을 때 알트들도 지금 가격 대비해서 최소 20-30%씩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놀면 안 되죠. 비트가 여기서 놀면은 알트들이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트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최소 21K 정도는 한번 찍어주고, 그 위에서 22,000달러나 요 정도 라인에서 비트가 안착을 해주는 그림이 나오고, 여기 안착한다라는 건 사실 더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알트들도 미리 선반영해가지고 막 쭉쭉 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트들이 올라가려면 일단 비트가 21에서 22K까지는 회복을 해준 구간이 나와줘야 알트들도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렸던 코인 중에 하나죠. 스팀. 요런 거는 지금 약간 이제 발사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위로 찍고 내려오는 거, 이런 거 한번 나올만 하다. 400원 정도 찍고 내려올만 하다. 스팀 말씀을 드렸었고, STP 같은 것도 지금 보면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무빙 나올 때가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피레침 꽂을 때가 됐다. 피레침 한번 꽂을 만한 때가 70원 정도는 찍고 내려올 만한 그런 이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알고랜드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촌 최대 축제인 월드컵이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열리는 이제 가장 큰 이제 스포츠 행사로서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바로 월드컵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월드컵과 관련해가지고 피파에서 알고랜드에서 디지털 월드컵 수집품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을 했고, 또한 이제 월드컵 공식 후원 스폰서로서 또 알고랜드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알고랜드도 11월에 어느 정도 펌핑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펌핑이 조금 빨리 터지면은 10월 한 중순에서 말 정도에도 터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펌핑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알고랜드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 자체도 지금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터졌죠. 굉장히 많이 터지고 바로 안 가지고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눌림이 나오고 2차 펌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트도 급등 이후에 눌리는 구간이고 나스닥도 좀 눌릴 수 있고 달러가 고개를 드는 상황이라서 알고랜드도 굳이 지금 올릴 필요는 없고, 아무래도 10월 13일 이제 미국에서 CPI 발표를 하는 이 불확실성 이후에 어느 정도 랠리가 좀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아마도 이제 조금 눌릴 수 있죠. 알고랜드도 여기서 이 정도 쐈으면은 절반 정도까지는 눌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절반 자리까지 눌러놨죠. 근데 보통 여기서 매수 들어오는 또 개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미 한번 털어주고 그랬을 때 450짜리까지도 눌릴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복하고 2차 상승, 월드컵 기간에 맞춰서 월드컵 빔 한번 쏘고 죽는 그림을 알고랜드에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알고랜드가 조금 더 빠지면 가격대가 일단 여기 지지 여부 일단 봐야 됩니다. 여기 꼬리 닫고 3번이나 딛고 올려준 요 자리 480짜리 지지 여부를 일단 보고 480 정도에서 한번 받고, 그다음에 460, 440 정도 라인까지 받을 생각을 하고 분할로 들어갔을 때 일단 알고랜드 월드컵 기간에 한번 좀 쏘는 그림 나올 수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플도 지금 소송 관련해서 좀 유리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올려친 다음에 잘 안 빠지고 있어요. 보통 이제 리플한테 또 속았다라는 얘기가 유행이 될 만큼 올려친 거 도로 다 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이 구간에서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가는 척 하다가 빼고 근데 여기서는 쭉 시원하게 올려준 다음에 지금 쉽사리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플도 여기서 이렇게 쏜 이후에 지금 12월에 소송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눌림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지지부진하게. 자, 그러다가 소송 결과 전에 한번 좀 마지막 또 2차 펌핑 주고 죽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리플도 조금 더 눌려주면은 우리가 조금 11월 정도에는 한 번 더 펌핑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조금 그렇게 생각이 되고, 조금 안 좋은 경우에는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빠지면서 푹 빠졌다가 요 정도 선에서 올려주고 이렇게 빠지는 그림. 그러니까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 2.0 머지 이 업그레이드 된다 하는 그 당일날 빠졌어요.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단 말이죠. 그럼 리플도 야, 리플 소송 이제 좋게 결과가 나온대 하면서 올려 쳐놓고 조금 조정받는 척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척하다가 소송 결과 리플 승 하는 순간 밑으로 내려 꼬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호재에 너무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이 상승이 나왔으면은 이 구간에서 물량을 넘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력들이 개미한테 물량을 넘기는 구간, 마지막 설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제자리, 원점 회귀, 이런 식의 패턴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리플도 크게 빠지는 구간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크게 빠지는 구간 잡으면 반등 나오죠. 여기도 반등 나오고 여기서 잡으면 600원 정도에 잡으면 또 반등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냐. 나중에 그리고 소송 끝났을 때 빔 한번 주고 이렇게 죽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리플처럼 뭐 이렇게 쏘아 붙인 코인보다는 아직까지 쏘지 않은 코인들, 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그런 코인들이 좀 더 안전하지 않냐,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아직까지 제대로 쏘지 않은 그런 코인들이 향후에 리플처럼 한 번씩 이제 쏠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알트들은 이제 비트가 최근에 조금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알트들은 지금 거의 움직임이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좀 여전히 알트들은 아직은 쏠 준비가 안 됐고, 결과적으로 10월 13일을 기점으로, 이 10월 13일이면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미국 CPI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이 이후부터 좀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도 일단 10월 13일에 굉장한 빅 이벤트, 이 CPI 발표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올려놔봤자 그때 발표 안 되면 또 떨어져야 되니까 굳이 지금부터 돈을 써가면서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준비운동 일단 매집은 해놓지만 그때 맞춰서 만약에 CPI가 안 좋다 그러면 또 꼬라박겠죠.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고, CPI가 좋게 나오면은 이제 위로 이제 올려칠 수 있는 그림이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 상으로도 이 수렴의 끝부분, 지금 어쨌거나 저점 높이는 이 삼각형 형태의 이제 고점 못 뚫고 있는 이 형태의 수렴을 어느 정도 채운다, 맞고 올라갔다가 한 번 더 맞고 떨어지는 구간,
요 구간이 지금 13일 나옵니다. 13일 10월 13일이. 그러니까 10월 13일 기점으로 한번 뺐다가 올리는 그림 나올 수도 있고, 결과 안 좋으면 이런 그림 나오겠죠. 결과 좋으면 이제 바로 위로 쏘는 그림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뭐가 됐든 10월 13일에 이후에 우리가 좀 4분기 연말 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알트들도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알고랜드라든지 최근에 이제 샌드박스도 살짝 꿈틀꿈틀했어요. 샌드박스도 너무 안 움직였는데 이 정도 바닥권 이제 했으면은 이 정도 구간에서 최소 이제 골파기 정도, 이 골파기 메워주는 구간 정도까지는 요런 거 한번 나오고, 뭐 내년에 이런 식으로 한번 가준다든지 이런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도지도 움직였죠. 도지. 자, 도지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다시 트위터를 인수하겠다,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다시 한다 그랬다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일단 트위터를 다시 인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트위터가 20%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도지도 덩달아서 올라갔었죠. 물론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지만, 만약에 머스크가 정말로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좀 높아졌죠. 왜냐면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다시 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또 번복한다? 아마 그러기보다는 이번에는 진짜 먹지 않을까,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도지도 여기서 올려놓고 잘 안 빠지고 있죠. 잘 안 빠지고 있는데 저 트위터 인수하는 방향이 좀 좋은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도지 또한 펌핑이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 어차피 올라가봐야 여기 매물대는 있습니다. 120원 매물대, 여기까지는 한번 치고 또 빠지겠죠. 근데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돌려치는 움직임, 이것도 23년 정도는 나와야 이 정도 본상승 터질 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 어쨌든 간에 올 연말쯤에 한번 120 여기 돌파까지도 노려보는 그런 그림 나올 수 있고, 정말로 트위터를 인수한다 했을 때 좀 더 가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한간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위터 마크 이 새, 요 새가 이제 개 모양으로 바뀌는 게 아니야, 도지 모양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도지도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큰 코인들의 움직임은 10월 13일 이후로 좀 터지지 않겠냐, 좀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주요 뉴스를 빠르게 살펴보면, 일단은 크립토 퀀트의 대표도 비트코인 가격이 기관 투자자 예상 진입가에 좀 근접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잡혀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정책 책임자도 CFTC의 암호화폐 현물 독점 관할권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CFTC의 편을 들었는데, 이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는 현물 기반의 거래소죠. 그래서 결국에 현물 가격들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현물 가격이 올라가려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주요한 재료가 될 수 있고, 이게 승인이 나려면 이 관할권 자체가 지금 SEC에서 CFTC로 넘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소리 하는 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CFTC 편을 든다는 것 자체가 코인베이스 쪽에서도 CFTC에다가 모종의 어떤 로비 활동이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손을 잡고 짝짝꿍을 했을 때 어떤 좀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상하원의 태도를 지지한다. 왜냐면 지금 상하원 자체가 CFTC에 이제 관할권 주는 거를 이제 법안을 상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SEC만 손을 뗀다라고 하면은 그거조차도 비트코인에게는 호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채굴자들의 매도세도 지금 주춤하고 있다. 해시레이트는 지속 상승 중인데 이는 약세장의 막바지 단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금 약세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조만간 이제 상승장이 올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요런 또 분석이 나왔고, 플랜 B도 지금 해시레이트가 신고가기 때문에 강세장이 조만간 시작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누가 봐도 암호화폐 시장 겨울이 맞죠. 크립토 윈터가 지금은 맞지만은 이 크립토 스프링, 그러니까 봄은 반드시 찾아온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암호화폐 강세장은 버틸 수만 있다면 반드시 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일단 거시적인 긴축 사이클 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좀 약세장이긴 하지만은, 다만 이 긴축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암호화폐는 돈의 미래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이런 이제 분석가가 얘기를 했고, 지금도 어쨌거나 차트 보면서 45분 정도만 기다리면 원하는 거래 기회가 온다. 기회가 오죠.
변동성이 아무리 없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차트를 좀 여기서 레버리지를 써서 단타를 치는 트레이더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변동성이 있습니다. 쇼 치고 롱 치고 쇼 치고 어느 정도 올라온다? 또 쇼 쳐야죠. 그럼 빠지고 이런 정도의 기회는 계속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아무리 크립토 윈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변동성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상방으로 터지는 이제 크립토 스프링도 멀지 않았다. 봄은 멀지 않았다. 요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도 내년이죠. 2023년에 비트코인 초강세론이 터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서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이제 그만 올릴 때가 됐고 유엔에서도 그만하라고 했고 무엇보다 24년에 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고 CFTC에서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비트코인이 바닥이라는 신호가 나오는 상황에서 해시레이트도 높아지고 있고 또 리플도 12월에 승소를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 쪽으로 좀 기우는 상황 그리고 머스크가 트위터까지 다시 인수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런 떡밥들 이런 밑밥들이 깔리게 되고 이런 호재들이 한 번에 터지게 되면 과연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위로 날아갈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위로 날아갈 때 날아가는 거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서 저점부터 좀 모아가는 식의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저는 이제 모아가는 쪽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도 이제 비트코인이 어쨌거나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고점도 이번에 살짝 미세하게 높여놓긴 했죠. 높여놓고 빠지고는 있지만은 여기서 이 추세 하단 여기 이제 쭉 이제 올라가는 상승 추세 하단 한번 맞고 다시 올라갔다가 10월 13일 기점으로 한번 이런 폭발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는 바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 22년 가기 전에 뭔가 좀 큰 움직임은 나와주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11월 이제 1일 2일에 FOMC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75bp를 올릴 것이냐 50bp를 올릴 것이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50bp 인상하게 되면은 이것도 호재일 수가 있어요. 계속 여기서부터 75, 75, 75 무지막지하게 금리를 올렸고 지금 유엔까지 그만하라는 상황이 나오는 입장에서 이제 여기서 50bp를 올리게 되면은 이것조차도 호재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10월 13일에 CPI 불확실성 해소,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도 50bp 정도 올리는 식의 움직임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상방으로 가는 그런 그림을 또 기대를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슬슬 좀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그런 낌새가 좀 보인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도 시장 상에 맞춰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 들어오셔서 저희랑 같이 매매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 좀 더 좋은 소식, 좋은 뉴스, 좋은 코인들 발굴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